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아남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혜정입니다. 네, 자 오늘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그래서 왠지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인사를 이렇게 예스러운 말투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오늘 명절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친척들이 다 모이셨죠. 아마 가족들 간에 오손도손 재밌는 얘기 나누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가족과 함께라면 뭘 하든 즐거운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요. 맛있는 음식 많이 챙겨 드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과 만나다 보면 반갑기도 하겠지만 1년이라는 시간차 때문일까요? 또는 6개월 만에 만나서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 명절 때 싸움이 날 수 있는 가족 간의 분위기, 이것을 좀 싸우더라도 지혜롭게 싸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대체 왜 싸우게 되는 건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 네. 그러네요. 항상 옆쪽에 계신 것에다가 정중앙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원래 저희 자리인데요.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오늘 네. 주인공은 저입니까? 아, 그러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어떤 제가 내용?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네, 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 요즘이 가장 바쁜 시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명절 이후에 급속히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아, 이게 지금 그림으로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어떤 보니까- 수치인데요. 예. 월별 어떤 수치죠? 이게 바로 월별 이혼 수치예요. 이혼. 아, 우리 이제 실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 이 설날하고 추석이 있을 명절이 있잖아요. 예. 설날 같은 게 2월, 3월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추석 같은 경우에는 9월 이후에 10월, 11월에 예. 그 평년보다 11%가 넘게 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내분들이 즐겨 찾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이 명절 때만 되면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시대에 가서 정말 차례 지내고 제사할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결심하는 그 분들이 많은데 네, 네. 그 표면적으로는 명절 때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을 보이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상시에 쌓였던 감정이 이제 추석 전에는 한번 참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번 추석 때 잘하면 내가 참고 살아야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 역시나 내가 이혼해야겠다. 그렇게 아. 결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자, 저희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좋은 명절에 네. 왜 다퉈야만 하는지, 명절이 지나면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게 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실제로 이제 명절 때 다툰 제가 실제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결혼 10년 차인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그 남편 시댁에 가서 차례상을 준비합니다. 차례상을 너무나 준비를 열심히 하는 마당에 그 넘어진 거예요. 네. 미끄러 넘어져가지고 손가락과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네. 시댁에서는 며느리한테 계속 전화해가지고 네. 왜 차례 지내다 그냥 가느냐 아. 타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자기 몸은 아픈데 네. 그래가지고 그냥 친정에 가버렸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부부 싸움이 양 집안 싸움이 돼가지고 이혼을 네, 한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예. 또 이게 결혼은 5년 차인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네. 이 남편이 그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네. 1년에 제사 12번을 지냅니다. 어유. 그러니까 아내가 한 번은 이제 제사 준비하다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친정에 가버려가지고 연락을 끊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혼까지 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보면 다 사실 가족 내 사소한 갈등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이혼으로까지 이어지니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뭐 어떻게 판결을 내리나요? 진짜 궁금하네요. 법원에서는 네. 이 두 부부 같은 경우에 다 이혼하라고 판결 내렸어요. 아, 그래요? 도저히 그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서 파탄이 네. 됐다. 근데 그 잘못에 대해서는 남편도 잘못이 있지만 아내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네. 부부 쌍방의 잘못으로 이제 이혼하라. 요즘에 대부분 명절 이후에 이제 이혼까지 결심하는 부부가 있는데 대부분의 판결을 보면 아내도 잘못했지만 역시 남편도 잘못했다. 부부 쌍방의 책임이라고 이혼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석
가족과 같은 명절이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요. 실제로 이제 네.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네, 네. 보시면은 그 한 결혼정보회사가 이혼을 한 돌싱 그 남녀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네. 과연 명절 때 그 스트레스가 결혼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근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영향이 별로 없었다. 전혀 없거나 영향이 별로 없었다가 이제 과반수가 됐는데 엄청 많네요. 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매우 컸다. 네. 일부 영향을 미쳤다가 60%를 넘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도 이제 추석이나 설, 물론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추석은 처음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전에 그 제 동생, 네. 이제 재수 씨랑 같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뭐 남자들은 그냥 모여가지고 주는 거 그냥 받아 먹기나 하고. 예, 그렇죠. 보통은 편안하게 그렇죠. 쉬는 반면에 네. 여성분들은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쉴 틈이 없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남자와 여자가 명절에 받는 스트레스 차이가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1년에 사실은 명절이 한 2번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클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상품이 있어요. 네. 그게 뭔가 제가 살펴보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가짜 깁스, 가짜 코피. 요거. 예. 이게 지금 코피예요. 가짜 코피. 가짜 예. 커피. 예, 가짜 코피. 예. 이게 지금 진짜 코피가 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가짜로 이제 그리고 코피가 또 나는 하나가 거고, 가짜 깁스. 깁스. 아, 나 진짜 다친 손인 줄 이게 참 알았더니 이걸 갑자기 왜 주셨나 했더니 이게 씁쓸합니다. 깁스를 사가지고 그냥 낀 거군요. 이게 이제 영화용 소품인데요. 네. 예. 이제 아내분들이 이거를 사서 네. 이제 가는 거예요, 시댁에. 가면은 네.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아니, 아가 어디 다쳤니? 그러니까 네. 뭐 일하다가 팔을 다쳤어요. 그러면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노리고 이제 가짜 깁스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여자 의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짜로 이제 당직을 서고 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서로 추석 때 일을 하려고 네. 한다는 걸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있는데 네. 그만큼 우리 여자분들이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이제 말을 했겠습니까? 시댁에 가면은 정말로 죽어라 고생을 해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산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네. 씁쓸한 그런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혜정 MC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네. 이런 걸 잘 모르죠. 저는 이제 그 그래도, 아나운서실에 네. 선배들이 많잖아요. 선후배들이. 예. 근데 결혼을 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결혼을 하신 여자 아나운서들의 경우 보통 이제 여자가 일을 많이 하니까 네. 저희는 이제 추석 명절에도 휴일이지만 뉴스를 해야 돼요. 맞아요. 예, 뉴스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당직이라 그래서 뉴스를 이제 돌아가면서 서게 돼 있거든요. 쭉 이제 근무표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원래 자기 근무가 아닌데 후배하고 근무를 바꾸려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아, 굳이 이제 네. 명절에. 아니, 왜냐면 시댁에서 할 말이 없잖아. 그렇지. 어머님, 아우 너무 일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생방송 때문에. 뉴스를 하러 가야 돼요. 네네. 이러면은 시부모님 뭐라 그러겠어? 뉴스를 한다는데.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그 실제로 가서 뉴스를 하니까 들어보면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나는 왜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나 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네. 네. 그리고 네. 또 반대로 또 처가댁 때문에 네.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명절 시댁뿐만 때 아니라. 사실 스트레스 받는 건 네.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요. 예. 남편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바로 돈 문제, 경제 문제. 아. 일단은 양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또 선물도 드려야 되고 그런 걱정이 많고 네. 또 비교 스트레스 있잖아요. 네. 아 누구 남편은 뭐 뭘 사줬대더라, 뭐 잘 뭘 바꿨대더라, 집은 넓은데 갔대더라 이런 비교 스트레스 때문에 네. 이 남자들도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야. 예전에는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예. 요즘엔 장서 갈등이라고 해서 이 장모와 사위의 갈등이 또 많아요. 아. 왜냐하면 딸이 이제 귀하다 보니까 애지중지 그렇다, 딸을 키웠는데 그렇다. 네. 가서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친정 어머니가 네. 계속 사위가 미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오면서 왜 우리 딸 아유. 고생시키느냐 이렇게 잔소리하니까 네. 또 사위가 자존심 때문에 네. 참지 못해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우, 진짜 이거는 비교하는 거는 어디서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 가족 간의 네. 이 사소한 잘잘못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감정 다툼이 극한의 상황까지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실제로 이혼을 부르는 명절 내 가족 간의 이 갈등 통계까지 나와 있다면서요? 네, 네.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네. 3위까지 있습니다. 자, 3위까지요? 자, 1위는 바로 성격 차이요? 성격 차이였어요. 성격 차이. 자, 우리 이제 네. 부부들이 네. 이제 부부 싸움 하고 네. 도저히 이제 회복할 수 없으니까 이제 법정까지 가서 이제 이혼 재판 하잖아요. 네, 네. 네. 법정에서도 왜 싸우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싸우거든요. 네. 서로 싸워 진짜. 법정 가서까지? 법정 가서 막 싸워요. 네. 무슨 이유 때문에 싸울까요? 혹시 그 심판관이 있으니까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유가 있잖아. 왜 싸우냐? 네. 뭐 재산 때문에도 싸우고 자녀 때문에도 싸우는데 가장 큰 싸움의 원인은 바로
상대방 험담하는 거, 상대방 성격이 나쁘다. 남 탓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내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남편이 폭력적이고 네. 너무 권위적이고 뭐 못 살겠다고 하고 네. 남편분 같은 경우에도 뭐 아내가 뭘 잘못했다. 자,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편이 네. 아내에게 하는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불만이 과연 뭘까요? 바가지겠죠 뭐. 아니 이 아내가 말이야 속이 좁아가지고 남의 집 아내들은 말이야 집에 늦게 와도 조용히 있는데 맨날 바가지 긁고 내가 뭐 밖에서 노나? 일하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예, 너무 내가 리얼하게 했나? 3위 정도고 흥분하셨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네. 대답이 뭐냐면 남편들이 네. 아내한테 그 불평하는 게 일리가 뭐냐면 아침밥 안 차려줬다고. 아니 아침밥을 아직도 기대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만큼 아내가 사실 잘못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 댈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아침밥 안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미워도 아침밥은 차려주시고 네. 또 법정에서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네. 아침밥 차려주고 사진 하나 찍으세요. 아침밥 차려줬어요. 안 했죠. 잠깐만요. 제 아내가 처음에 아침 차리고 사진을 찍더니 지금 한창 신혼인데 그러네요. 한때 도시락도 막 싸우셨던.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예, 갑자기 걱정스러워지네. 예. 예, 아니 이제 처음에 차리니까 예. 기념하기 위해서 아침밥을 찍더라고요. 예. 그걸 그 아침밥 딱 증거- 기념 촬영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일찍 나오니까 제가 생각. 자 이제 2위 예.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불만 2위가 네네. 아니, 잠깐만요. 일단은 네. 저 첫 번째 넘어가기 전에 네. 성격 차이와 관련돼 있는 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거 하나를 제가 한번 명절에 맞아서 열어서 봉투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자, 성격 차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경우네요. 결혼하기 전엔 언제나 아내와 친정만 챙기더니 결혼 후에 180도 변한 남편. 언제나 시댁에만 선물을 가져가고 자신의 친정집은 나 몰라라 했다는데요. 심지어 남편은 1년 내내 처가에 전화 한 통 하지 않았고 찾아가는 것 또한 귀찮다며 거절하기 일쑤였다는데요. 매 명절 때 시댁만 챙기는 남편을 참지 못한 아내,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성격이네. 그러니까 이게 네. 바로 성격 차이 중에 두 번째 불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불만, 남편이 아내한테 불만인데 네. 서로 이제 우리 남자들이요 네. 결혼만 하면 갑자기 효자가 되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죠? 갑자기 막 챙겨줘. 근데 내가 왜 총각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찔리지? 나 이 얘기 너무 찔린다. 왜냐면 실제로 제가 그래요. 저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불효자가 결혼하면 효자가 된다더니 제가 사실 결혼하기 전에 45년간을 부모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맞아요. 매일 부모님이 뭐 아침 다 챙겨주시고 저녁 때 되면 그냥 집에 쏙 들어가고 잠만 자고 뭐 집에서 제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빨래, 청소 다 어머니가 해주셨잖아요. 네. 편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는 말도 잘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불효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나니까 그래 내가 그때 잘못했지. 그동안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뒤돌아보셨군요. 애도 낳고 하니까 좀 잘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부모님께 뭔가를 막 챙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아내에게는 약간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변해도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제 네. 본인만 이제 잘 하는 것도 이제 물론 잘해야죠. 근데 네. 이 자기 아내까지 같이 이제 잘하는 맞아, 걸 맞아, 시키는 맞아. 강요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정 가서 이렇게 싸워요. 이제 네. 남편이 이제 그 판사한테 그러는 판사님한테 우리 아내가 네. 정말로 이제 불효다. 부모님한테 잘 못한다. 자기는 내심 기대하기는 매주 찾아뵙고 네. 부모님한테 잘할 줄 알았는데 네. 매주 안 가고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간다고 계속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 측 변호사였거든요. 네. 남편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네. 자, 남편은 과연 그러면 처가 얼마나 갔습니까? 네. 그랬더니 처가를 왜 가요? 이런 거 아니에요? 3년 전에 한 번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총 1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문자도 네. 안 하고 안부 인사도 안 하니까 그러면 이 결과가 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그 본가한테만 시댁에만 잘하려고 강요하고 네. 처가에는 잘하지 않으면서 네. 이거는 남편이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는데 생각이 나네. 자기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맞아요. 들보는 보느냐. 네. 이 말이랑 야. 똑같네요. 맞아요. 예. 근데 저도 지금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나는 불효자잖아. 잘 못하니까 자기가 좀 전화 좀 하면 안 돼? 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거 하면 하셔야 안 되는 돼요. 얘기네. 직접 하시고 예.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역시 증거를 남겨야 돼요. 안부 인사하는 것도 문자로 좀 남기시고. 저기요, 변호사님. 지금 이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만일 대신 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거든. 내가 잘했는데 상대방이 안 했다고 하면 사실
그냥 아니, 그래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여자 편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남자건 네. 여자건 항상 안부 인사 많이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전화도 네, 많이 네, 드리고 네. 많이 네, 방문하고 또 문자도 남기시고 예, 그렇게 예. 좀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2위 한번 가볼까요? 네, 자, 두 2위. 번째 2위 가족 갈등 뭘까요? 자, 뭘까요? 2위는요? 바로 경제 문제 문제. 아, 만 역시, 928건. 네. 빼놓을 수가 없죠. 경제 차이는 좀 문제. 많이 나는데 네. 2위가 경제 문제네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것도 제가 한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먼저 이거 네. 읽고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 경제 문제. 어떤 사연일까요? 자, 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네. 말씀드린 거예요. 의사였던 남편 A 씨와 부인 B 씨. A 씨의 집안에서는 결혼 당시부터 예단을 적게 해왔다는 이유로 B 씨를 대놓고 무시해왔고 틈만 나면 B 씨의 집에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B 씨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되자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차례 준비를 하는 부인 B 씨를 무시하고 심지어 그 부모까지 헐뜯기 시작했다는데요. 게다가 중재해야 하는 남편은 수수방관하며 싸움을 나몰라라 한 상황. 결국 참다 못한 B 씨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야.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는 그래 나는 너만 봤어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 얘기하다 보면 너 그때 뭘 가져왔지? 그런 게 이제 다 서름으로 남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요것도 가져온 거를 사진으로 찍어놓을 걸 그랬네. 보여드리고 시어머니 저기 가져왔잖아요. 없어진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네. 뭐 아주 옛날 얘기 아니냐. 뭐 소위 말하는 뭐 사자 남편, 뭐 네. 의사, 뭐 변호사, 법조인 남편 만나려면 뭐 가져와라. 13개, 3개 가져와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도 실제 사건인데 네. 이제 어떤 이제 잘 나가는 의사 이제 남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서 별걸 다 요구하는 거예요. 네. 네. 뭐 예단 예물 많이 해오라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집도 사와라. 아이고. 강남에 집도 사와야 되고 네. 병원도 차려줘라. 아이고. 그리고 남편은 특히 자신의 외제차를 좀 사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네 집에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사줬어요. 네. 네. 사줬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가 잘못됐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 측에서는 할 만큼 다 했잖아요. 예. 도저히 못한다.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딱 끄니까 네. 끊으니까 시댁에서 이제 딱 태도가 변하는 네. 거야. 이제 그 며느리를 무시하고 구박하고. 또 이제 너네 집은 왜 그러냐 가정교육을 잘못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처가도 그 친정도 무시하니까 네. 이 며느리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이혼까지 결심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가족 간의 갈등까지 이제 번지는 그런 그러네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건 같은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당연히 법원에서는 어떻게? 당연히 남편 측 시댁이 잘못했다고 아, 판결 낼 그래요? 수밖에 없는 거죠. 오. 그래서 실제로 남편이 이제 위자료를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 내리는데 예, 얼마나 그분들한테 대였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얘기를 그렇죠. 쭉 듣다 보니까 이인철 변호사는 주로 여성 쪽 변호를 많이 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남성 하고요. 쪽을 변호는 거의 안 했어. 왜냐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거든요. 아니 남자가 찾아갔을 때는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변호를? 아니고 물론 다 환영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다 환영한다고요. 예. 뭐 이거는 이제 제 경험상 네.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남자도 잘못하고 여자도 잘못한 게 있지만 네. 아직까지 조금은 네. 우리 남편분들이 조금 더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까 아직도 예. 남자가 좀 위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연해 있네. 네, 남편분들이 조금만 아내한테 더 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 한번 가볼까요? 네. 네. 3위 자, 이혼을 부르는 명정례 가족 갈등 뭘까요? 3위. 바로 가족 간 불화입니다. 아, 역시. 불화. 예. 그러니까 물론 성격 차이나 경제 문제가 가족 간의 불화로 번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아예 가족 간의 불화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네요. 이 가족 간의 7,927 불화가 건. 네, 둘만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집안 대 집안인데 네. 이것도 예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경우 되겠다. 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여성. 그녀는 재산은 절대 안 지내도 돼. 라고 하는 남편의 약속을 받고 결혼을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다른 건지 결혼을 하자마자 남자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약속은 까맣게 잊고 차례를 지낼 것을 강요했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갈등은 결국 가정 불화로 이어져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됐는데 과연 이 부부는 어떤 결론을 맺게 됐을까요? 네, 이런 사례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가족과 가족이 종교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이거 이혼이 성사가 됩니까?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제 사건인데 이제 아내는 독실한 이제 기독교 집안. 네. 심지어는 이제 부모님이 네. 이제 그 목회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남편은 전형적인 이제 한국적인 집안, 이제 차례, 제사를 이제 강조하는 집안이니까 네네. 이제 연애할 때 이제 그 아내가 여자친구였을 때 걱정을 네네.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네네. 오빠네 집에 그 시집 가면은 나 교회도 못 가고 맨날 차례만 지내야 되는 거, 제사만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제사 네. 강요 안 할 테니까 네. 결혼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급했지 이제. 그렇지. 네. 어떻게든 그 여자를 잡고 싶으니까. 그래도 차라리 그때 좀 분명 이야기를 나이가 40대 후반이었을 서로 거야. 잘 됐으면 좋았을 네. 텐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네. 1년에 12번은 제사. 한두 번도 아니고. 예. 그리고 좋아. 제사는 어쩔 수 없이 지내겠다. 네.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절하지 마라. 절을 하지 말아라. 네. 우상을 이제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네, 맞아요. 이제 그 며느리가 제사는 참석을 하지만 절은 못 하겠다. 그러니까 또 이런 싸가 거예요. 접다 그러니까 그렇지 며느리가 이렇게 예의가 없구나. 그 조상에 대한 감히 예의가 없다, 이렇게. 절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요. 근데 끝까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오. 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이제 네네. 아이도 이제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데 네네. 제사에 이제 참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절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막는 거예요. 절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절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분쟁이 생기다가 네. 결국에는 이혼까지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이 돼요?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것도 갈등이 심하니까. 도저히 갈등을 회복할 수 없고 네. 사실 종교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예. 맞아요. 종교를 버릴 수 없어가지고 이 두 부분은 도저히 이제 그 회복할 수 없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당연히 그 며느리한테 제사를 강요한 예. 남편과 시댁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네. 이 며느리한테 아내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어요. 오. 왜냐하면 네. 쌍방과실이네요. 우리 법원에서는 이 서로 간의 종교는 이제 네. 그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남편 측에서는 며느리한테 제사를 강요하는 거, 네. 절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잘못했지만 네. 이 며느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참석을 하고 예. 시댁을 성의를 자기네 보였어야 가족, 되는데. 성의를 보여야 되는 그거를 전혀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도 책임이 있다고 했고요. 예. 심지어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제 어떤 이제 며느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예 네. 제사상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엎어가지고 도발이네 도발. 네. 고소를 당했는데 네. 네. 고소 당했는데 이 제사상 엎으면 형사처벌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저 기물 파괴 아니에요? 기물 파괴 제사 방해. 제사 방해. 뭐 예배라든지 제사 차례를 방해할 경우에는 이 제사 방해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크네.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차례상, 제사상 뒤집어 엎으면 큰일 납니다. 네. 여기 이제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혼을 다 성립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요거 외에 굉장히 아리송한 사례가 하나 더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경우죠? 자,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네. 분명히 이제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았는데 이 반전의 결과가 나온 그런 판결이었으니까 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자, 1년간 시댁 식구 안 보게 해주겠다는 남편, 남편과 그리고 불륜을 아내가 이제 저지른 바람을 아내. 폈어요. 어떤 자.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이것만 보면은 예.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내입니다. 네. 바람 폈으니까. 네. 저도 일단은 아내죠. 네. 왜냐면은 보세요. 불륜은 아니 1년간 정말- 시댁 식구를 안 보게 해주겠다는 남편이 만약 어겼다라고 해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천륜인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약속을 못 지킨 거고 네. 불륜을 저지른 거는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내가 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내가 100%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무조건 잘못하고 여기서는 내가 봤을 때 위자료 같은지 뭐 이런 거 다 아내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제 실제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네. 네. 사건인데요. 이제 7년간 연애를 해서 이제 결혼한 부부가 있었어요. 실제 사건인 경우는? 실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건 뭐냐면 보통 이 경제적인 관리는 이제 아내가 하거나 남편이 하고 공동을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경제 관리를 다 한 거예요. 네. 이 아들이 월급 봉투를 시어머니한테 갖다 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화가 났을 거 아니야.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 대신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달라고 시어머니가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 위치로 보내야겠죠. 근데 네. 며칠 늦어진 거예요. 장부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이제 용돈 안 주느냐고 계속해서 타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이것 때문에 너무 이제 괴로워하니까 네. 남편이 이런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네. 그 1년간 시댁 식구를 안 보게 해주겠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나 이제 약속을 한 부부 거죠. 사이를 좀 떨어뜨려 놔가지고 그렇죠. 네.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안정화시키기 방법이었는데. 위해서 이제 예. 중재안을 냈는데 한 달도 안 가서 네. 남편이 시댁에 안 가고 뭐 하느냐 빨리 시댁에 가라 까먹었네.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금붕어네 금붕어.
네. 아내가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동호회에 참석을 했어요. 동호회 갔더니 스트레스 그냥 해소하려고. 짠 멋진 남자가 딱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을 반했구나. 너무 다정하게 대해주는 남자한테 반해가지고 네. 그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아. 그게 남편에 딱 걸린 거예요. 네. 남편이 너 바람 폈지? 그래서 네. 이혼을 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자, 요게 이제 이혼 소송까지 간 거예요. 네. 저희는 저 아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반적인 사항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저 방청객분들은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원인 제공은 남편이 했고 네. 나중에 불륜은 이제 아내가 저질렀어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이혼 소송까지 갔다고 했으니까.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들어주세요. 우와, 아, 자, 남편이 야. 두 분, 세 분. 세 분, 예, 남편이 세 분, 총 지금 11분 중에 남편이 세 분, 아내가 여덟 아내가 8분. 분. 그러니까 8명이 아내가 잘못했다. 압도적으로 많네요, 3명은 아내가. 남편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아, 자, 아내가 압도적입니다. 저희랑 같은 그렇죠. 생각이신 분들이 많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근데 우리 법원도 당연히 아내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죠. 네. 다른 남자가 만나서 이제 부정을 행했으니까 잘못을 했다. 하지만 남편도 역시 잘못했다고 판결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고부간의 갈등, 뭐 시댁과 며느리의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예. 이 중재자로서 갈등을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남편이 그냥 방치를 했던 거예요. 네. 오히려 갈등을 키웠기 때문에 남편 측에서도 아내와 똑같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서로 간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아, 거예요. 똑같이 5대5로 책임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네. 오, 그럼 세모였네, 세모. 세모였네요. 자, 오늘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네. 갈등의 원인 그리고 결과까지 살펴봤는데 결국 이인철 변호사는 여기서 이혼으로 끝났다라는 결론만 내주셨어요. 그러네요. 예, 자 이번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마지막에 하나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정리는, 아, 하나만 네, 있으니까, 좋습니다. 무조건 이혼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결론 내주세요. 좋아요, 나 이제 좋아요. 그렇게 끝내버리려고 그랬지? 네, 예. 네, 이혼하지 않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 아우 팁이 있었네. 제가 이제 이혼하는 이제 부부들을 많이 보면 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자기만 너무 생각, 자기와 자기의 가족. 남편 네. 같은 경우에는 자기와 본가, 네. 아내 같은 경우에 자기와 친정만 너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자기와 자기 가족 생각하는 거에 절반만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절대로 문제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남녀는 평등하잖아요. 네. 부부도 역시 평등한 거예요. 네. 평등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도 평등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평등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평등해야 되니까 네, 네. 명절 때 양가 똑같이 찾아가시고 네. 똑같이 뭐 이틀 삼일 찾아가시고 용돈도 똑같이 주시고 선물도 똑같이 주시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상대방에게 인격적으로 네. 평등하게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등.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도 이만큼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줘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서로 하게 되면 네.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이인철 변호사가 이혼으로만 끝낼 줄 알았더니 결론을 마지막에 내주셨어요. 중요한 다행입니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 갈등의 원인을 또 파악해보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명절과 이혼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오묘한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막상 명절에 가족 간의 갈등이 오고 간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심리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 또 특한 전문이세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앞서 이인철 변호사께서는 이제 이혼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이혼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했는데 법률적으로 이제 알려주셨죠. 심리적으로 네. 우리가 왜 갈등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도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시작해 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추석 대바람부터 이혼부터 할 수는 없죠. 이혼부터 하긴 어려워요. 네네. 일단은 좀 살아보고 해법을 좀 찾아보고 네네네. 그 다음번에 이제 만약에 정 힘들다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네. 그 전에 우리가 끝까지 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좀 방법들을 모색해 볼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어떻게 하면 이 길어진 추석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매번 명절 때마다 도돌이가 계속 오잖아요. 왜 추석 지나면 설, 설 지나면 추석, 맞아, 추석 맞아, 지나면 맞아. 설, 설 지나면 추석. 도돌이에요, 이러다가 도돌이. 다음번에 이제 죽어요. 네. 명절 몇 번 치르고 나면 그렇게 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 명절 동안에 이 며느리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명절이 왜 명절이냐? 네. 명이 절단 난다. 그래서 명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며느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남편인 뭐 아들도 또 사위도 그리고 딸도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뭐 장모님 장인어른 할 거 없이 네, 모두가 네, 다 네. 사실 힘든 때가 명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데 네, 네. 그러면 어차피 사람들 모이고 일 많아졌을 때 싸움은 날 텐데 네, 네. 잘 싸우는 법은 없을까? 중요하네요. 그리고 어차피 싸움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 볼 사이가 아닌데 네. 잘 화해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자, 잘 싸우는 법부터 이야기를 좀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싸우는 법. 제일 좋은 건 안 싸우는 법이죠. 네. 안 싸우는 법은 안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그죠? 싸우는 법을 예. 그런데 알겠네요. 안 만날 수는 없으니 우리가 그렇죠. 잘 싸우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텐데 명절이 끝나기 전부터 사실 상담이나 이런 법률 쪽에는 거의 성숙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이미 우리 추석이 시작되기 전부터 네. 이미 상당 부분 상담이 시작이 됐고. 아, 예약이 다 돼 있군요. 예. 어. 이제 그럼 일단은 우리가 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 게 좋을 것인가? 네, 네, 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잘 이 다툼에 관련된 소재를 좀 다루면 좋을 것인가 해야 네. 되잖아요. 그럼 조심해야 될 것부터 다뤄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을 것이고 네. 또 남편이 아내에게 네. 피해야 될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네.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남편의 한마디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고 시작해보죠. 자, 명절 때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의 말, 해서는 네. 안 되는 말인 거죠? 그렇죠. 자, 예. 요거 사위부터 있다고 네. 했는데 한번 자, 볼까요? 서희부터 이거죠. 사위. 서희,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아, 무조건 엄마 편 드는 거. 그렇죠. 그 그런 얘기- 얘기하면 야.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지. 그럼. 왜 오버하려고 그래? 그럼. 야, 내가 많이 해본 말투죠? 그렇죠. 내가 우리 엄마를 45년 동안 봤는데. 그러니까. 그죠? 그럴 리가 없어.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얘기는 두 가지 암묵적인 단어가 뒤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하나,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아. 또 하나, 우리 엄마는 그럴 리가 없지만 니네 엄마는 그럴 리가 있어. 아. 이런 얘기가 함께 들어가는 건데 네. 사실 우리 엄마는 그럴 리가 없죠. 나랑 관계에선 그러니까. 45년 동안 내가 본 엄마는 그럴 리는 없지만 내 며느리와의 관계는 처음이잖아요. 네, 네, 내 네. 아내와의 관계는 그럴 리가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이 기억해야 될 건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 어머니와 내 아내가의 네. 관계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서 네, 네. 내 어머니가 나에게 그럴 리는 없지만 당신에게는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아. 얘기를 우리가 공감만 해주신다면 네, 아내 네, 입장에서는 실제 남편이 내 엄마의 편을 드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게 화가 나는 네,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이야기는 피해야 될 제 4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3위도 있죠. 3위. 야, 남들 하는데 뭐가 힘들어. 야, 너만 대한민국에서는 너만 해? 그렇죠. 다 해. 다해. 못 봤어? 우리 엄마는 그거 지금 80년째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잖아요. 네. 그런데 1세기를 하건 2세기를 하든지 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내가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저도 전을 붙이잖아요. 네. 제가 전을 붙여요? 붙이죠. 중요한 거는 제가 붙여놓고도 이게 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좋은 방법이야. 네, 아예 못 전인지 붙이면 안 시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앉아서 어쨌든 하려면 네. 그것도 전도 조금 붙이는 게 아니에요. 거의 엄청 네. 산성을 짓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전 산성을 이렇게 지을 때까지 얘가 못생기건 잘생기건 짜건 맵건 맞아, 상관없이 맞아, 힘든 맞아. 거예요. 네.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어깨 좀 집어라. 너만 하냐? 그러면 야 이거는 섭섭하죠. 뭐 네, 섭섭한 그러네. 정도가 아니라 멱살을 잡고 싶죠.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 건 아니죠? 저를 입에다 쑤셔놓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정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요새 근데 남편들이 이런 얘기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정말 농담 삼아라도 하면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수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피해야 될 네. 3위에 해당되고요. 예. 2위도 있습니다. 2위? 2위는 바로 뭐냐? 야, 2위 뭘까요? 당신이 좀 참아. 이 얘기는 진짜 무심코 많이 하는데. 그렇죠. 당신이 좀 참아.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왜 또 이렇게 되면 또 싸움이 되겠죠. 내가 왜 정도가 아니죠. 당신이 좀 참아. 이리 와. 그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거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을 텐데 네네. 우리가 이럴 때 힘든 상황에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네. 그냥 그 자리에서는 그냥 지켜봐 주거나 혹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지 네가 좀 참아. 야 참기 저도 지금 결혼한 지 20년이거든요. 네. 20년째 참았습니다. 어. 20년째 참았으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네. 앞으로 참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고 보자 하면 보자기로 알잖아요. 네. 참다 보면 참나문 줄 알죠. 그렇죠. 그거 괜찮네요. 이게 그렇죠. 딱 맞아떨어지는 네. 음식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방귀가 나오다 보면 참다 보면 나중에
똥이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참으란 이야기만큼은 남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그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남편들이 주먹을 입에다 이렇게 틀어넣는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우리 대망의 1위가 1위. 남아있죠. 아우,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냥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뭐겠어요? 그럼 네가 해라.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뭐냐? 이미 일들이 많은 상태에서 네, 하나를 네, 더 네. 얹어준다면 네, 네. 이거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젠 네가 이걸 하나 얻는다는 얘기는 막 죽고 싶거든요. 이제는. 네, 네, 네. 이런 공감력 떨어지는 이야기들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일이 예, 너무 많고 예. 관계가 많아진 이 추석 때는 이 네. 남편들이 좀 피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입장에서 기억하겠습니다. 1위가 그냥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2위가 그냥 당신이 좀 참아. 그러니까 그냥이란 말 자체를 하면 안 되겠네. 그냥. 그렇죠. 3위가 남들 다 하는데 뭐가 힘들어. 그리고 4위가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거든. 네. 자, 이런 얘기들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면 안 되는 멘트들 많이 그 밖에도 있죠. 다른 다양한 멘트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방청객분들 뭐가 혹시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 가지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남편에게 말 들어가지고 굉장히 열받았던 멘트. 이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았겠는데 이런 거. 아까 저기 화면에도 나왔는데 예. 우리 엄마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어머니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셔. 우리 어머니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셔. 야, 세기를 장모님이 법이 없어도 살아. 권사님이신데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근데 너무 달라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울컥하셨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니 잘해 주시는데 예. 명절 때 친정에 이제 가려고 하면은 예. 저는 쫓아다니면서 예. 이렇게 뭐하러 가려고 그러니 이러시고 예. 아드님이 이제 처갓집 좀 가보겠습니다 이러면 예. 가야지 사위도 사위도 자식인데 당연히 가야지 막 이렇게 말씀을 하더니 아들하고 며느리 앞에서는 너무 다른 어머니시라는 거예요. 그럴 수 그런 있구나. 상황에 또 예. 상처가 그러니까 될 수 아들은 있을 것 모르잖아요. 같아요. 아들은 모르지. 맞아요. 며느리한테는 절대 차라리 아들 같이 앞에서는 있을 때 그렇게 안 그러면 하세요. 되는데 예. 반대로 예.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아내의 말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면 혹시 개인적으로. 네. 예. 우리가 굉장히 이제 궁금하실 것 같네요. 요새 다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제는 남성 운동도 일어나야 된다. 네. 왜 여자만 힘들다고 생각하냐. 남자들도 힘들고 정말 얼마나 힘든지 아냐. 우리가 운전을 2시간이나 했다. 거기다가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왜 여성 가족부만 있느냐? 남성 가족부도 가족들. 만들자. 이런 분들도 그렇죠. 계세요, 실제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있는데 사실 아내만 힘든 건 아니죠.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또 사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또 만만치는 않은데 남편들도 할 얘기 있다고 딱 나섰는데 그 이야기가 뭔지 내 아내가 나에게 했을 때 나도 이 얘기에 정말 상처받았어, 화가 났어 하는 그 이야기들. 오늘 솔직한 고백들을 한번 리스트로 좀 잡아봤는데요. 네. 자, 총 4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4개. 많이 있지만 그중에 4개를 뽑았는데 제 네. 4위는 바로 뭐냐? 3위. 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평생 모를 거야. 자, 연습해야 돼요, 최혜정 MC. 아, 네. 결혼 안 했으니까. 뭐 연습 안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슬슬 나와요? 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평생 모를 거야. 뭐야? 애교 부려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평생 모를 거야. 애교 부려? 누가 말을 이렇게 합니까? 따지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평생 모를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내 감정에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평생 모르긴 하더라고요. 저희 집만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남편들이 직접 경험하는 그 추석의 스트레스 정도와 아내들이 실제 경험하는 추석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나름대로 내가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아내가 이 부분을 전혀 몰라주니까 이 부분이 되게 섭섭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경우에 이제 대답을 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평생 모를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힘들었는지 당신도 모를걸?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 역할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맞받아치면 싸움 되는 거죠. 그죠. 그때는 이제 맞짱을 뜨면서 멱살을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그러니까 뭔가가 힘든 시점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만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남편도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3위가 이제 올라갈 텐데 네. 3위부터는 사실 우리가 아내들이 어떤 이야기를 섭섭해하는지는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알아요. 네. 경험해서 아는데 남편들이 어떤 얘기를 섭섭할지. 근데 3위 저희가 같이 보도록 3위. 하죠. 3위는 바로 뭐냐? 극한 운전 몇 시간 했다고. 유세는. 사실
사실 여자 입장에서 운전 뭐 그까이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이제 섭섭할 수는 있는데 네. 요새는 남편들이 그 추석 시작하기 전에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내려가기 전날 이제 연휴가 길다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을 잔뜩 먹고서 맞아요. 다음 날 아침에도 술이 안 깨가지고 예. 심지어 내려갈 땐 저희 집은 제가 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하면 안 되죠. 네, 큰일 나죠. 뭐 저희 네. 남편은 뭐 이제 술은 안 마시는데 네. 밤새 뭐 이거저거 한다고 왔다 갔다 하더니 피곤하신 거지. 졸려가지고 운전을 네. 못해서 내려갈 때도 제가 운전을 했잖아요. 네. 제가 내려가서 운전하고 제가 내려가서 전 못생기게 붙이고 네. 그다음에 끝나고 설거지 제가 하고 아내는 저 남편은 뭐 한 거예요? 잤죠. 아, 계속? 명절 내내? 그렇죠. 명절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아내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두세 시간 내려가는 게 아니라 8시간, 10시간 내려가잖아요. 그럴 때 남편들도 사실 이전에 직장 다니면서 맞아요, 그 전에 워낙에 추석 때 못할 일을 미리 다 해놓고 와야 돼요. 우리만 설거지를 하고 전을 부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수많은 일들을 다 챙기고 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인데 그나마 추석에 남자들이 생색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운전이거든요. 네. 그 기여와 그 공로를 인정을 받고 네, 싶어서 네. 여보 힘들었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우 야 그건 요새 다 오토야. 발로도 하겠다. 막 이래요. 아니요. 근데 저도 뭐 요즘에는 방송 때문에 이거 뭐 시골을 잘 못 내려갑니다만 예전에 네. 일이 있어가지고 시골 한번 내려갔다 온 적이 있는데 진짜 막혀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갔다 올라오는데 한 8시간 정도를 제가 운전했거든요. 이야. 근데 이게 오토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 무릎하고 발목이 시큰거립니다. 하도 똑같은 그렇겠네요. 동작을 반복하고 그러면, 차가 그러면. 가다 서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운전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중간에 쉬어가지고 다리도 풀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명절 때 제가 이제 남편의 입장을 혼자 여기서 대변해야 되네. 타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 청일점이었어. 적지 맞아요. 끼어들어가지고 혼자 있네 나는 지금. 야. 근데 평소에 우리가 일을 매일 하다가 그날 쉬러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편은 그게 일의 연장인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에요, 명절도.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조금 배려를 해줘야죠. 배려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당신이 전복 키고 있고 내가 운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 싶죠. 그렇죠. 추석에 남편들이 일하고 우리가 운전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자, 아,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내가 일할게, 이런 경우.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나온 이야기 뭐냐면 서로 간에 고생한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남자는 남자대로 어려움이 있고 네. 또 아내는 아내들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제 2위로 넘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2위 한번 볼까요? 그 2위. 노래는 뭐냐? 야, 누구네는 친정에 용돈 얼마 줬다는데 우리는 뭐 하냐? 아. 이게 뭐냐면 남자의 능력을 비교하고 그렇죠. 또 남자가 가지고 있는 공평성에 대해서 중립성에 네.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이거는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현욱 씨는 네. 이번 추석에 네. 본가, 처가 네. 용돈 어떻게 되는? 용돈 오늘 보내면 되는 거죠? 아니, 저는 미리 보내드렸어요. 비율이 그래서 어떻게 네. 될까요? 비율이. 저는 매달 그 양가에 용돈을 드리는데 네. 양가의 용돈이 똑같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아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우리 저 본가에는 아내가 그 금액을 그리고 처가에는 제가 그 금액을 똑같이 반대로 드리고 서로 부모님을 요번에 챙겨주시네요. 그 명절 때도 네. 일단 그 캐나다에 계시잖아요. 네네. 캐나다에 그 두 분이 계셔서 못 오시니까 네.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기가 너무 멀어서 사실은 그냥 캐나다에 계신 그 부모님 장인 장모께서는 이제 그 우리 본가에다가 그러니까 사돈 어른들께 이런 걸 좀 해드려라라고 아내에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선물을 아내가 사서 대신 전달해드렸고 이제 그걸 받으시니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도 죄송하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를 보내셔야 될 것 같고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멀리 보내긴 뭐하고 하니까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돈으로 그냥 거기 캐나다에서 필요한 걸 사드시라라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또 돈으로 좀 보태서 이렇게 같이 똑같이 해드렸어요. 저는 똑같이 아니, 해드렸어요. 이제 이게 사람이 네. 참 사귀어보고 그 얘기를 들어봐야 알아요. 김현욱 씨가 이렇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괜찮은데요.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시댁 쪽에 훨씬 더 용돈을 많이 예. 드리기 때문에 이 아내가 사실 섭섭한 마음을 전달하긴 한 거고 실제 내 쪽, 우리 친정 쪽에도 신경을 좀 써줘 이런 건데 네네. 이거를 마치 비교하듯이 네네네. 또 혹시 나무라듯이 비난하듯이 하면 남자들은 빈정이 상하더라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 어떤 1위. 것이냐? 자, 1위 가기 전에 이거 한번 좀 추측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일 남자가 상처를 많이 받는 말은 뭘까요? 예. 자, 저 같은 경우 제가 남자니까. 네. 네. 상처받았던 혹시 적이 있을까요? 상처받았던 말. 저는 네.
솔직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네. 아내가 보고 있는데 방송이니까 이해해주실 거예요. 약간 두렵기도 해요. 예. 후폭풍이 있을까 봐. 저 신혼이거든요. 조금 약한 걸 얘기하면 아니 제 아내가 캐나다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좀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기 자기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도 하루 정도 좀 생각해보고 삭혀서 얘기하면 안 될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한 번은 이런 경우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네. 명절 때 되면은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럼 막 먹어요. 진짜 맛있게. 저는 진짜 잘 먹거든요. 옆에서 이래요. 조용히. 아 진짜 쩝쩝거리네. 오. 아 왜냐면 그쪽에서 그냥 외국 분들은 입을 다물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스테이크를 썰어서도 제 안에 조그맣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저는 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넣은 다음에 착 이렇게 먹으니까 아 진짜 저 그 얘기를 살짝 오빠 이렇게 쩝쩝거리고 뭐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닌 얘기인데 제 자존심을 딱 건드리더라고요. 예, 별거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알았어. 이렇게 먹더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신경 쓰였어요. 그 다음부터 밥 먹을 때마다. 신경 쓰이죠. 예. 별거 아닌데 이게 남자의 자존심이라든지 이걸 딱 건들잖아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예. 추혜정 씨는 예상 한번 해보세요. 남자가 뭔 얘기하면 짜증날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했을 때 남자가 남편- 상처받는 남편이 날. 없지만. 네, 네. 어떤 말을 했을 때 상처받을까요? 뭐 아무래도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는 게 그거는 진짜 이외에도 쥐약이에요. 나왔지만 예. 뭐 누구는 뭐 어디 해외여행 갔다고 하던데 네. 우리는 왜 제사를 지내야 되냐 뭐 이런 말을 하면 남편 입장에서 왜냐면 제사라는 게 사실 조상에 네, 네. 대한 예의인 건데 네. 그걸 마치 이제 여행을 떠난다는 거는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 자, 1위. 일이 뭘까요? 혹시 여기 예상해서 맞출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당신 식구들은 좀 이상하다고. 왜 그러냐고. 아, 당신 식구들은 왜 그래? 이상해. 왜 그래? 아, 그런 얘기 하셨군요. 다들 왜 그래? 그런 얘기 하셨어. 코멘트. 자, 1위 한번 볼까요? 1위 뭘까요? 굉장히 궁금한데? 1위 1위?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와. 당신네 집안 왜 그래? 아, 이거 진짜 네.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구나. 그럼요. 아. 당신네 식구들은 다 왜 그러냐 이를테면 현숙 씨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쩝쩝대면서 네. 음식 어머니도 그러시더라.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그죠. 아, 맞아. 상처네요. 이게 희한한 게 내가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건 상관없어요. 예. 아, 그런 적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상관없는데 아내가 내 부모님 욕하면 짜증나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차원이 달라요. 그거는 네. 근본을 건드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 뿌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남편이 아내에게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아. 아내가 남편에게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예. 근본과 뿌리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제 이를테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네 어머니 진짜 왜 그래? 당신네 어머니는 뭐냐 이미 금을 근 거죠. 네. 거기다가 집안을 싸잡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제 3차 대전은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아. 맞아요. 정말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그렇죠. 수도 없다고 그럼요. 하니까 그렇죠. 아무리 뭐 추후에 사과를 하더라도 네. 풀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네. 그럼요. 예, 계속 남아있는 남아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근본을 건드리는 이야기는 한 번 나오면 다음번 싸우면 또 나와요. 예. 아, 그리고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번 들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싸울 때 이 얘기를 내가 하게 돼요. 당연히 하게 되죠. 그때 당신 우리 부모 얘기했잖아. 이게 두고두고 나온다니까. 그럼요. 저 경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 계속 혹시나 찔리네. 오해하실까 봐. 네. 네. 근데 이상하게 꼭 경험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상하게. 그렇죠. 아, 나 맞힐 뻔했어 이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명절 때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되는 상처 주는 말들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게 이제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네. 조심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네. 근데 네. 조심한다면 싸움이 안 나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 싸움이 났어. 네. 그러면 그때는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화해하는 법. 그럼요. 네. 어떻게 현명하게 화해를 할 것인가. 네. 정말 잘하는 화해는 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음번에 이런 일들이 마음에 오래 남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맞아요, 비결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맨인 블랙에서 사용하는 왜 기억 지우는 기계 있잖아요. 눈 그게 딱 있었으면 들으면. 좋겠다. 네. 레드, 썸 하면 예, 다음에는 이걸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이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여성들은 네. 이제 그걸 딱 하면은 이제 결혼이 지워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예 그 계시죠. 자체가 네.
그런데 갑자기 침대에 일어나가지고 누구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은 우리가 해보셔서 알지만 네. 아픔도 있지만 참 감사할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우리가 화해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좋은 기술이 좋은 고백을 낳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은 화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요것도 우리가 몇 가지를 딱 집어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첫 번째 화해 5계명이네요. 5개명. 아, 5가지가 5개명. 있네요. 네, 제 네. 첫 번째 계명이 네. 어떤 건가? 일단 사과만 하자. 사과만 해라. 사과만. 무슨 얘기예요? 미안해. 근데 말이지. 미안하면 그냥 그렇죠. 미안해까지만. 심플하게 아주 네. 간단하게 미안해. 그러면 이제 여성들이 보통 뭐가 미안한데 그 남편들이 있잖아요. 다. 그럼 끝난 거야. 그냥 다 미안해. 그쵸. 내가 잘못했어. 아, 다음부터는 안 할게. 그쵸. 여기서 끝내라는 거죠. 이 화해는 하나님만 못하는 것이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미안해 하고서는 눈을 한번 보시면 제일 좋아요. 눈을 한번 보시면 사실 이 미안해란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남편들이 생각보다 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정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네, 많은 네, 사람들이 관계에 있을 때 살짝 네. 미안해 이렇게만 하면 사실은 이 무조건 하는 이 사과만 네,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내의 마음을 일단 누그러뜨려서 네, 네.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가 뭐냐 수시로 좀 감탄을 해줘야 돼요. 감탄해라. 저는 이건 자신 있어요. 어떻게 예, 한번 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줄까요? 와우. 됐는데. 어머, 컴온. 여보, 내 전 지금 부친 게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한동 같아. 여보 내가 좀 속상하긴 한 것 같은데.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자기야, 괜찮아. 안심해. 네.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감탄이라는 건 상대의 존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가 사과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당신을 품고 싶고 예.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중요할 거고요. 예.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절대 거래는 거래하지 안 마. 된다. 아까 그거네, 거래 거래. 어떤 거래죠? 이런 거죠. 네. 여보 미안해. 이제 됐지? 나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갈게. 이거 아, 안 되죠. 미안해까지가 좋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안해까지 한 다음에 이걸로 네. 거래를 한다면 앞에 있는 사과까지 묻혀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 우리가 첫 번째 좀 생각을 좀 중간중간에 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 사과만 하자. 수시로 감탄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거래하지 말자. 네. 이 세 가지인데 이제 네 번째로 가볼까요? 네. 네 번째는 뭐냐? 내 잘못도 좀 알자. 내 잘못도 네 아니야. 잘못도 알자.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모든 갈등은 다 쌍방이에요. 네, 네. 다만 이게 8대 2냐 7대 3이냐 예. 5대 5냐 이 차이인데 적어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나도 이런 잘못이 있는데 여보 미안해 이렇게 네.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예. 나의 목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 굉장히 네. 중요한 성찰의 과정이고요. 예. 맨 마지막에 뭐냐 무조건 받아주자예요. 네. 그냥 사과를 아무리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꽝이거든요. 네, 네. 이번 추석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여성들이 일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예. 화해를 하더라도 그 화해의 시점이 되게 중요할 텐데 그 화해를 할 때 그 시점 명절 때는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편들이 일단 좀 많이 양보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일이 많고 관계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되게 명절에 아내들에게 갖춰야 될 남편들의 마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첫째가 진인사 대처명. 대처명. 처명 모든 인간관계에 관련된 건 처화가 아내의 됩니다. 명을 네, 따라라라는 거고 두 번째가 처화만사성 야. 처가 마음이 편하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 아우, 세 번째 공감이 우리 돼요. 남편들 기억할 건 수신제가 손과 신 몸으로 하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수신제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만으로도 네. 사실은 싸움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네, 이런 네, 제스처가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는 화해의 첫 번째 단추가 된다는 것. 거기 저 하나 꼭 보탤게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존여비. 예. 예, 이거 김상경 씨가 결혼식 그 사회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남존여비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남존여비. 훌륭하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야, 김상중 남존여비. 씨가 김상중 씨가 이렇게 김상중 얘기했어요. 씨가.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말이에요. 존재 이유는 네.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남존여비다. 예. 아유 좋습니다. 네. 우리가- 자 마지막 네. 5번째 남았죠? 네. 5번째가 무조건 받아줘라. 무조건 받아줘라. 네.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저희가 화해 비법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이미 들었던 이야기고 많이 알고 있는데 만약에 화해와 관련된 이야기 또 잘 싸우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딱 한 가지를 골라서 최고의 좋은 비법을 이야기하라.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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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만 하지 않는 게 가족이고요. 네.
알지만 그걸 실천하지 않는 게 부부고 그렇지만 또 막상 했을 때 필요한 게 바로 명절 때거든요. 네네. 이럴 때 우리가 잘 싸우는 법도 기억해야 되고 잘 화해하는 법도 기억하되 이것을 내 배우자에게 액션,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위복막타하는 마이스터, 연습이 대가를 만든 뜻이라고 네. 혼자 마음을 한번 읊조려 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배우자에게 한번 잘 싸우는 법도 적용해 보시고 잘 화해하는 법도 적용해 보신다면 네. 이게 바로 내 배우자를 나를 향하여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달려나오게 만드는 꽃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네. 꽃들이 여기저기서 핀다면 이번 명절이야말로 그야말로 꽃잔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네, 이효정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인철 변호사의 강의를 통해서 왜 이혼할 수밖에 없는지 그 갈등의 상황들을 짚어봤고 네. 그리고 이호선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짚어보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네. 화해하는 법까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추석, 명절 모여 앉아 계시죠? 오늘이 아마 피크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제사 바로 지내는 그날이죠. 분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 먹다가 집안 얘기하다가 싸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럴 때 오늘 배웠던 이 화해 기술을 좀 활용해 보시면 가족 간의 그 정이, 가족애가 더 두터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자, 저희는 60초 후에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전국의 맛을 찾아 떠나는 여기 맛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가슴 아픈 우리나라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거제도 포로수용소. 이곳에서 역사 공부는 물론이요, 맛있는 꽃게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 꽃게 앞에서 하는 체면 차리기 힘들다. 양손으로 잡아 살을 쏙쏙 발라먹는 재미에 시원한 꽃게탕 국물은 덤이요. 살이 통통한 게 살아있어요. 멋이 나는 것입니다. 멋이 나는 거죠. 가을 제철 맞은 대하와 통통하게 살이 제대로 오른 꽃게가 만나 탄생한 대하 꽃게탕. 살이 꽉 찬 꽃게들은 이곳 특급 냉동고에서 보관 중이라는데, 아니 이렇게 살이 꽉 찬 꽃게는 어디서 공수해 오는 거예요? 냉동시켜야 되거든요. 연평도에서 특성을 와가지고 지금 냉동시켜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꽃게 서식지로 알려진 연평도에서 공수해온 꽃게들은 솔로 박박 문질러 이물질 제거해주고 반으로 쩍 갈라주면 주홍빛에 꽉 찬 알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알이 꽉 찬 꽃게들 뚝배기에 담고 대하와 함께 육수 부어주는데, 아니 잠깐만요, 요 가루는 혹시 조미료? 조미료는 전혀 안 들어가요. 이게 그 가루의 정체? 사장님 지금 뭐 넣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꽃게탕에 들어가는 조미료 대신에 들어가는 우리만의 비법이에요. 조미료 대신 들어간다는 건새우와 말린 홍합을 넣고 믹서기에 갈아주면 이것이 바로 천연 조미료. 꽃게와 대하는 물론 해산물 천연 조미료로 바다풍이 듬뿍 더해진 대하 꽃게탕 납시오. 살이 꽉 찬 꽃게 앞에서 체면은 사치죠. 꽃게 다리 잡고 쪽쪽쪽 입맞춤을 해주니 씹히는 것은 살이요, 터지는 것은 꽃게 알이니 가을 바다의 향기가 입안에서 확 퍼져요. 비리지도 않고 간도 딱 맞고. 속이 꽉 차고 알도 많아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꽃게탕과 함께 더불어 맛볼 수 있다는 이것. 매콤한 고춧가루로 무쳐낸 양념게장과 짭조름한 간장으로 맛을 낸 밥도둑 간장게장. 이곳 게장은 암게로만 만들어 알은 기본이요, 살까지 가득 찼다는데요. 밥도둑의 주인공은 나야나. 손가락에 묻은 게장 양념도 놓칠 수 없죠. 딴 데는 꽃게탕을 먹으면은 꽃게탕 먹는데 여기는 게장이 별도로 놓은 게 맛이 있어요. 게장으로 많이 옵니다. 게장으로 손님들 사로잡은 이곳 양념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사장님 밀착 마크 들어갑니다. 어디 보자. 물과 간장 그리고 건고추, 사과, 대추 등 감칠맛을 내줄 각종 재료들 넣고 팔팔팔 끓여준 뒤 게에 부어준다는데요. 끓여서 3일 동안 숙성을 시켜요. 또 끓여서 이틀 동안 숙성을 시켜요. 또 끓여서 이틀 동안 숙성을 시켜요. 그래서 총 일주일 숙성을 시켜요.
아, 이게 지금 숙성된 건가요? 네. 일주일 동안 정성 들인 간장게장 어디 한번 볼까요? 간장 쏙쏙 빼인 알 꽉 찬 밥도둑 간장게장과 매콤한 맛으로 승부하는 양념게장. 이렇게 정성 듬뿍 들어간 게장 내가 살게요.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판매는 안 해요.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분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꽃게탕에 게장까지 맛볼 수 있는 곳. 꽃게 마니아들 모이는 소리가 들려요. 오, 살아있습니다. 여기 맞고요. 공식 홍보 찬스, 고찬스, 제한 시간 15초. 시작. 우리 집 음식은 마음과 손맛입니다. 그리고 엄마 나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끝. 두 번째 맛고요는 인천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이곳. 커플은 물론 가족들의 모임 장소로 인기 만점이라는데 분위기도 좋고 전망도 되게 좋아요. 야경 보면서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는 물론이요, 맛까지 탁월하다는데 주말 웨이팅은 기본이라는 이곳의 정체는 바로 샐러드 바 전문점. 파스타랑 고기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종류도 많고 음식들이 되게 실하고 고급진 것들이 많아요. 왕새우구이, 크림파스타, 피자, 초밥, 팟타이 등 퀄리티 있는 메뉴들로 손님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렸다 먹는다는 특별한 메뉴가 있다는데 그것은 바로 스테이크? 손님들이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 바로 스테이크가 기본 샐러드바 메뉴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오면요 스테이크만 먹어요. 부담 없이 샐러드바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스테이크. 저 세 접시째. 계속 맛있어서 먹어요. 스테이크만 먹어도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일 거예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제 뷔페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질리도록 스테이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곳. 따로 주문해야 되는데 가격이 부담되잖아요. 그런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저희는 그냥 저희 샐러드바 자체의 스테이크를 깔기로 했습니다. 대량으로 제공된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 호주산입니다. 호주산 스테이크입니다. 청정지역 호주에서 건너온 소고기만 사용. 소금, 후추로 시즈닝한 뒤 그릴에서 한 번, 오븐에서 한 번 더 구워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는 소고기 스테이크 완성. 남녀노소 불문 인기 만점 메뉴 소고기 스테이크. 맛이 어때요? 진짜 맛있어. 맛있게 먹어. 맛있는 건 나누고 싶은 법. 사랑하는 가족에게 먹여주고 싶은 부드럽고 맛있는 스테이크. 맛있어요? 스테이크 전문점이라고 해도 정말 손색 없을 것 같아요. 스테이크라든지 새우도 너무 싱싱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먹겠어요. 이곳에선 새우구이도 기본으로 제공된대요. 평일에는 한 300마리 정도 나가고요. 주말에는 한 800마리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셰프 손길 거쳐 일일이 손질한 새우는 오븐에서 구워주기만 하면 먹음직스러운 새우구이로 탄생. 그뿐이 아니다. 재료 아낌없이 사용해 만드는 치즈 고구마 크랜베리 그라탕은 물론이요, 파스타 또한 소량으로 만들어 제공한다는데요. 보통 이 양을 많이 하면 맛 조절하기도 힘들고요. 맛도 이제 좀 변질이 돼가지고 소량씩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얀 크림 소스에 담백하고 부드러운 연어를 넣어 만드는 연어 크림 파스타. 그런데 이때 고추냉이를 넣는다? 크림이랑 와사비랑 잘 어울려져서 느끼하지도 않고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고추냉이 크림 연어 파스타 외에도 피자, 새우구이, 스테이크 등 다른 곳에선 맛볼 수 없는 다양하고 퀄리티 있는 메뉴들로 승부하는 이곳. 어느 것 하나 빠뜨릴 것이 없이 다 맛있어서 포크 놓을 시간이 없다는 이곳의 음식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100% 만족하고 돌아간다고. 여기 맛보요 공식 홍보 찬스, 고찬스, 제한 시간 15초. 오늘의 고찬스, 스테이크 맛있게 먹는 법. 일단 스테이크의 본연의 맛을 즐기시고요.
잠시만요. 근데 이거 먹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말만 계속 하면 되죠? 일단은 본연의 맛을 즐기시고 이제 여기인데 제가 그냥 계속 쭉 이어가겠습니다. 끝났어요. 다시 안 돼요. 진짜 맛있는 스테이크는 고기만 먹어도 맛있답니다. 길고 긴 연휴 한 끼 정도는 가족들과 함께 마음 편히 외식으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추석날 아침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